회귀한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앞의 바위를 향해 달려가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바위 위에 워몰이 나타날 것이다. 워몰이 형성되면 강력한 마력이 쏟아져 나와 인간의 몸을 강제로 각성시키고 엄청난 재능을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밤낮으로 기다려도 남자는 워몰의 기미를 보지 못했다. 이 상황은 인류 최강의 전사였던 그를 이를 갈게 만들었다. 이 제80억 인구를 어떻게 구해야 한단 말인가? 얼마 전 마왕이 수많은 외계 괴수를 이끌고 지구를 공격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마왕은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다. 이를 목격한 인류 최강의 전사 9명은 자신들만으로는 마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 젊은 여인이 시간 역행석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우연히 얻은 것입니다. 이 돌에 담긴 힘은 사용자에게 단 한 번의 회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그들은 80억 명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나에게 단호히 맡겼다. 그들은 내가 불과 몇 년 만에 인류 최강이 되는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를 믿었다. 나는 턱을 악물었고 분노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에게 맡겨. 다음 생에서는 우리 모두 함께 술을 마시고 웃을 수 있기를 바라.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성공적으로 종말이 오기 7개월 전으로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완벽해. 이상적인 시간으로 돌아왔다. 종말까지 7개월. 그 전까지 이 약한 몸을 단련하고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한 물자를 준비해야 한다. 나는 재킷을 벗었다. 80억 명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이번에는 종말이 처음 닥쳤을 때 내 능력을 각성할 것이다. 그 전에 각성을 위한 완벽한 상태로 내 몸을 만들어야 한다. 7개월 후 북한산. 곧 바로 여기에 워몰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내 신체 상태가 전성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최소한의 기준점에는 도달했다. 1분 후 저 앞바위에 워몰이 나타날 것이다. 워몰이 형성되면 강력한 마력이 쏟아져 나와 인간의 몸을 강제로 각성시키고 비범한 재능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쇠 파이프를 꽉 쥐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워몰과 함께 나타날 외계 정찰대를 상대하는 것이다. 정찰대는 주로 거대 개미와 4발 달린 바퀴벌레로 구성되어 있다. 전성기 때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쉬웠다. 하지만 각 각성한 헌터들에게는 대여섯 명이 힘을 합쳐도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과 싸워본 전투 경험이 있다.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워몰이 곧 열릴 것이다. 다가올 전투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바위를 지켜보며 온몸이 긴장했다. 바로 지금이다. 워몰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2분 30초가 지나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은 나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나는 그저 한숨을 내쉬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 몇 분 정도 오차가 있는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릴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비가 내렸다. 나는 분노에 차 무릎을 꿇었다. 젠장. 10시간이 지났다. 왜 워몰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내일 다시 오겠다. 내일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지나가던 노인들이 물었다. 젊은이,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다른 노인이 대답했다. 갑시다. 미친 사람 같아. 미친놈. 그동안 나는 초췌하고 멍한 채로 무릎 꿇고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관광객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북한산에 와서 망부석 아저씨랑 사진 안 찍으면 헛산 거라고. 워몰의 기미 없이 6개월이 더 흘렀다. 방송국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 도사가 북한산에서 6개월째 명상 중입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뉴스를 보던 여동생이 혼란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거 도혁이 오빠 아니야?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았다. 저 녀석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말 도사가 된 건가? 온 세상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통화한다. 여보, 도혁이 찾았어. 그 녀석 산에서 도사가 됐어. 부모님의 설득 끝에 구원자 이도혁은 마침내 긴 기다림을 끝냈다. 3개월 후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공사장에서 물을 나르고 인부로 일했다. 그때 헌터 시절 나는 수많은 칭호를 얻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중에는 구원자도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내가
이제는 평범한 노동자로 전락했다. 내가 어떻게 이전 동료들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외계 종족도 초능력을 가진 각성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이곳이 내가 알던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평행세계 이론이 유행이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세계에 종말 전쟁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비록 수년간의 노력 끝에 최강의 전사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실 이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적어도 평화를 누리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바로 그때 휴대폰 알림 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에는 이달 말 대출금 상환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공포스럽게도 대출 알림이 하나가 아니었다. 낙담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생 이지안이 나를 추궁했다. 도혁 오빠, 요즘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백수처럼 맨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1년 전부터 방독면이니 뭐니 집에 이상한 물건들만 사들이고 무슨 범죄 조직에 세뇌라도 당했어? 지아는 화를 내며 말을 이었다. 1년 전 갑자기 세상이 멸망한다며 독서실을 뛰쳐나와 지하 창고에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옮겨놨잖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나도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할 줄은 몰랐지. 그때 이도혁과 동료들은 이렇게 계획했다. 그가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서 전쟁 준비를 해. 나는 그 후의 계획은 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중 계획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사악하게 웃었다. 종말이 오면 온 세상이 끝장날 텐데 누가 굳이 비파들어 쫓아오겠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다시 말해 내가 빌린 돈은 하나도 피할 수 없다는 거지. 지안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아, 제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나를 보고 지안이 제안했다. 내 방송 좀 도와주면 안 돼? 돈은 줄게. 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머리에 이상한 장비 쓰고 방송하는 그거 말이야? 지안이 대답했다. 이번에 2인용 게임 방송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도와줘, 도혁 오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난 이런 게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지안이 반박했다. 오빠 몸 쓰는 건 잘하잖아. 게임 조작도 금방 익힐 거야. 게다가 지금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일어서서 헛웃음을 쳤다. 참나. 내 게임 방송에 사람들이 후원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지안이 천천히 말했다. 1,500만 원. 나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방송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지안이 황홀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나 방송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 수익은 오빠랑 50대 50으로 나눌게. 나는 감탄하며 대답했다. 지안아, 내 그 타고난 방송 재능 좀 꺼줄래? 내 티타늄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그렇게 이도혁은 순식간에 구원자에서 동생의 조수가 되었다. 지안이 나를 재촉했다. 도혁 오빠, 준비됐어? 시작한다. 나는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게임 방송 시작하자. 지안이 신나게 말했다. 시작하자. VR 활성화. 1년의 데이터 연결음과 함께 지안과 나는 성공적으로 게임 인스턴스에 진입했다. 그것이 둘을 죽인다는 아이템을 수집하고 몬스터와 싸우는 게임이다. 플레이어 여러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공포세계 그것이 둘을 죽인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초심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초고난도 전투 어드벤처 공포 게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게임이 곧 시작됩니다. 생방송 채팅창에서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지안은 내 팔을 꽉 잡았다. 도혁 오빠, 나랑 같이 가. 무서워서 먼저 못 들어가겠어.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다. 이게 진짜 무섭다고? 이런 집에서는 꿀잠 잘 수 있겠는데. 지안이 몸을 떨었다. 도혁 오빠, 천천히 가. 더 천천히.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말했다. 좀 더 천천히 갈게. 조심해서 따라와.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에 발을 디뎠다.
갑자기 내 앞에 전처의 편지를 받고 현아네와 함께 전처가 실종된 집으로 왔다는 문구가 적힌 패널이 나타났다. 지아는 내 뒤에 숨어 내가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렸다. 도혁 오빠, 뭐 나타났어? 나는 손을 한번 휘둘러 시스템 패널을 닫고 삭제해버렸다. 이것을 본 지아는 분노에 찬의 머리채를 잡았다. 어떻게 튜토리얼을 건너뛸 수가 있어? 나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그냥 뭐가 가로막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지안이 이를 갈았다. 됐어. 초보를 믿은 내 잘못이지. 지아는 시청자들을 향해 애교를 부렸다. 오빠들 힌트 좀 주세요. 공략 안 보고 게임 시작했어요. 지안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알았어. 섬광탄 찾고 보스 보이면 도망쳐. 한편 나는 시청자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곧바로 현실 모드에 몰입해 유령의 집을 탐색했다. 지아는 혼란과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다. 밖의 시청자들조차 어리둥절했다. 지안이 화를 내며 나를 벽으로 밀쳤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즉시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이 열려있길래 손잡이를 만졌더니 이상한 게 또 튀어나왔어. 지안이는 절망하며 소리쳤다. 후원금 100만원 돌파 직전이었는데 내가 다 망쳤다고. 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시스템 패널이 나타났다. 립사이큐님이 100만원을 후원하며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추하처님이 50만원을 후원하며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안이가 말했다. 립사이큐님과 추하처님, 우리 큰손들께서 명령을 내리셨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보스. 우리가 마주한 역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진지하게 유령의 저택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목매단 시체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겁 많은 내 동생은 용감함에서 순식간에 겁쟁이로 변했다. 그녀는 즉시 내 뒤에 숨어 소리쳤다. 아, 귀신이다. 우리는 시청자들의 제안을 따랐다. 지안이가 내 뒤에 숨었다. 도혁아, 내가 해. 난 너무 무서워. 시체에서 도끼와 권총을 발견했다. 나는 지안이에게 권총을 던져주었다. 그녀가 두려운 듯 말했다. 도혁아, 난 총 잘 못 쏴. 나는 도끼를 가리켰다. 그럼 도끼는 잘 다뤄. 그냥 바로 내려찍기만 하면 되는데. 지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 필요 없어. 사실 내 꿈은 백발백중 명사수야. 다음 순간 여러 마리의 괴물이 지안이와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광경을 본 지안이는 온몸을 떨며 충격에 빠졌다. 겁에 질린 지안이는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도망쳤다. 나는 도끼를 집어들고 괴물들과 전투를 벌였다. 틈을 노려 나는 맹렬하게 괴물 하나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동료가 두 동강 나는 것을 본 다른 괴물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쓰러진 괴물에 잘린 팔다리를 잡아 으르렁거리는 괴물의 입에 쑤셔 넣었다. 옆에서 보던 시청자들은 놀라움에 채팅창을 도배했다. 괴물의 시체 위에 서서 나는 나를 향해 반격해오는 괴물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3마리의 괴물을 향해 도끼를 들고 폭발적으로 돌진했다. 괴물들은 눈앞의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로 이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반격해오는 괴물들을 순식간에 반으로 갈라버렸다. 시청자들은 내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괴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채팅창을 도배했다. 괴물 시체를 등지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섬뜩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지안아, 무서웠어? 겁에 질린 지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이마를 겨냥한 방아쇠를 당겨 완벽한 헤드샷을 날렸다. 쿵소리와 함께 나는 쓰러졌다. 지안이는 당황했다. 아, 도혁아. 정말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어. 중딩군인 소녀님이 웃으며 1001원을 후원했습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지금 한 아파트에서 말도 안 돼. 넥스트랭글러를 저렇게 쉽게 잡다니. 현실 난이도로 공략할 때 난 기껏해야 넥스트랭글러 2마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블랙오크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는 도끼 하나만으로 넥스트랭글러 4마리를 순식간에 죽였어. 잠깐, 제 이름이 뭐야? 한편 방금 지안이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인스턴스 미션을 다시 시작했다. 지안이가 부드럽게 나를 위로했다. 도혁아, 정말 미안해. 그건 정말 내 실수였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마에 핏대가 서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대답했다. 괜찮아, 지안아. 내 잘못이었어. 나는 이를 악물고 지안이의 이마를 쿡 찔렀다. 너 같은 돌대가리한테 총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미 사과했잖아. 다음엔 더 잘할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너 같은 녀석에겐 두 번째 기회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와. 빨리 끝내자고 지안이가 반항적으로 쏘아붙였다. 좋아. 내 도움 없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이번에는 내가 지안이를 캐리하며 순식간에 넥스트랭글러 4마리를 해치웠다. 지안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봤지? 나 혼자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다음 챕터를 순조롭게 클리어하기 위해 지금부터 분업을 하자. 지안이는 충격으로 입을 떡 벌렸다. 분업, 근접 사격, 전투, 아이템 수집, 정찰은 내가 맡을게. 지안이가 물었다. 그럼 나는? 난 뭘 해야 하는데? 나는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날 응원하기만 하면 돼. 알았어. 지안이가 좌절하며 소리쳤다. 너무해. 이건 내 게임이야. 어떻게 나보고 응원만 하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귀를 막고 다음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들어간다. 이 문을 열자 입구 중앙에 거대한 괴물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침입한 것을 보고 괴물은 입에서 묵직한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지안이는 괴물이 돌진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나를 그쪽으로 밀어버렸다. 괴물이 분노하며 입을 벌리고 주먹을 내려친다. 지안이 미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디뎠다. 이 빌어먹을 녀석. 시청자들이 나를 위해 한마디씩 한다. 지안은 연신 사과한다. 정말 미안해, 도혁 오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긴장했어. 옆에 있던 시청자들이 나를 위해 한마디씩 한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슬라이딩 태클을 하여 괴물의 강펀치를 피한다. 이어서 후려차기로 괴물의 지지다리를 걷어찬다. 지지대를 잃은 괴물이 앞으로 고꾸라진다. 기회를 틈타 나는 뛰어올라 괴물의 등 위로 올라탄다. 나는 도끼를 들어 올린다. 내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의 괴물과 싸우는 건 껌 씹는 것보다 쉽다. 도끼가 괴물의 머리에 정통으로 꽂힌다. 지켜보던 시청자들조차 채팅창을 도배한다. 브루트는 머리를 공격하는 인간을 느끼고 등 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 생명체를 잡으려 손을 뻗는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단다. 저런 무기로는 근육을 뚫을 수 없을 텐데. 나는 외친다. 이걸로 안 죽으면. 나는 온 체중을 발에 실어 괴물의 몸에 박힌 도끼를 힘껏 짓밟는다. 이 일격에 괴물은 입을 크게 벌리며 끔찍한 비명을 지른다. 그 관통력에 땅이 산산조각난다. 지아는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는다. 립사이쿠 역시 이 광경에 놀라 즉시 1001원을 후원한다. 정말 대단해. 지안의 입이 떡 벌어진다. 그녀는 도혁 오빠가 이렇게 강해서 1층 보스를 한 방에 해치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청자들도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한다. 채팅을 보고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난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자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이건 뉴비가 아니야. 누가 봐도 고수인데. 지아는 회의적인 댓글들을 보고 재빨리 답한다. 아니에요. 도혁 오빠는 정말 뉴비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믿지 않는다. 상태창을 봐야겠어. 나는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태창을 열었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뉴비라는 것을 믿지만 누군가 바로 의문을 제기한다. 잠깐, 스탯이 왜 저래? 미쳤는데. 스탯 134, 스탯 125 정도면 프로 선수급이라고들 한다. 140이 인간의 한계라고 알려져 있다. 세계 기록 보유자 스탯이 147 정도다. 나는 채팅 댓글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세부 스탯 좀 봐. 헐, 모든 능력이 상위 0.01% 안에 든다. 로봇 아니야. 나는 자신있게 생각한다. 종말을 대비했던 훈련이 여기서 쓸모가 있을 줄이야.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안의 생각은 더 깊어진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생각한다. 그 나쁜 놈들이 도혁 오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몸을 이렇게 혹독하게 단련했을까? 지안은 얼굴을 가리고 운다.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어? 앞으로는 내가 꼭 더 잘해줄게.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지안아, 왜 그래? 사람들이 도혁 오빠를 의심해서 속상해? 그때 블랙오크라는 사람이 10,000원을 후원하며 말한다. 스트리머님 대단하시네요.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안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블랙오크?
진짜 블랙 오크야. 다른 시청자들이 묻는다. 블랙 오크가 누군데요? 누군가 바로 답한다. 이 게임의 히든 루트를 최초로 뚫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아하게 묻는다. 히든 루트? 시청자들이 설명한다. 브루트의 원래 목적은 플레이어를 붙잡아 다음 스토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블랙 오크가 최초로 브루트를 죽이고 히든 루트를 열었는데 모든 무기를 모으고도 7번 만에 클리어했어요.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번.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게임에 소질 없는 사람이라면 7번 만에 깨는 것도 꽤 평범해 보인다. 시청자들이 킥킥거린다. 방금 블랙 오크를 못한다고 했어. 도끼 소년 도혁이라면 그럴 자격이 충분하지. 블랙 오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게임에 소질이 없다고? 어쨌든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것뿐만 아니라 VR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도끼 하나로 브루트를 죽이다니 정말 대단해. 블랙 오크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잠깐 보다가 방송을 끄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겠군. 그러고는 블랙 오크가 11,000원을 후원한다. 미션을 하나 더 내도 될까요? 제가 당신 방송을 중계하면서 숟가락 좀 얹고 싶어서요. 지안이 의아하게 묻는다. 어떤 미션을 저희에게 시키실 건데요? 블랙 오크가 10,000,000원을 후원하며 미션을 내린다.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마세요. 오직 도끼만으로 게임을 클리어하세요. 블랙 오크가 덧붙인다. 불법 중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안이 흥분해서 폴짝 뛰고 나는 뒤에서 엄지를 치켜세운다. 100만원. 시청자들이 댓글을 단다. 정말 스트리머에게 도끼만으로 클리어하라고? 브루트 학살, 보스도 도끼만으로 잡으라고? 오크가 좀 과한 거 아니야? 인간형 몬스터는 괜찮지만 보스는 어떻게 싸워? 이거 그냥 스트리머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이 후원금은 못 쓰겠네. 블랙 오크가 가볍게 웃는다. 그렇지. 도끼만 쓰게 하는 건 좀 심하긴 하네. 삽이나 전기톱도 괜찮겠지만 놀라운 일은 항상 갑자기 찾아온다. 블랙 오크가 미션 아이템을 수정하는 동안 나는 직접 미션 완료를 클릭해버렸다. 즉, 도끼만으로 클리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안이 화를 내며 말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실수로 잘못 눌렀어. 미션 수락을 누르려다가 미션 완료까지 눌러버렸어. 나는 지안을 안아들었다. 그렇다면 이 미션을 완수해야만 해. 지안이 말했다. 오빠, 너무 빨리 달리지 마. 2단계 보스는 거대한 괴물인데 오른손이 전기톱이다. 심지어 노련한 블랙 오크조차도 전기톱 팔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플레이어는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데미지가 터무니없이 높고 공격 패턴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마비탄으로 기절시키고 어그로를 끈 다음 다른 플레이어가 약점을 공격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어그로를 끌어 이글랜드를 죽이는 것이 공식 공략법이고 2인조 팀이 필요한 이유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괴물의 발목을 직접 가격했다. 이 공격에 전기톱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공식 공략법, 그런 건 없어. 예전에 괴물과 싸울 때 무기가 없으면 이빨로라도 싸웠어. 방법이 없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지. 모든 헌터들 중에서 내가 괴물과 싸우는 데는 최고였어. 눈앞에 전기톱을 보면서도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VR 게임이 공식 공략법과 함께 존재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내 20년의 전투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기톱 괴물이 내려치는 순간 나는 마지막 순간에 피했다. 빠른 괴물을 상대할 때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재빨리 허벅지를 수평으로 공격해서 속도의 근원을 끊어버린다.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괴물은 균형과 속도를 모두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괴물이 땅에 쓰러지는 순간 인간형 괴물의 약점인 목을 노려온 힘을 다해 공격한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못한 괴물을 향해 폭발적으로 돌진했다. 챙하는 소리와 함께 내 전력의 일격이 괴물의 팔에 맞았다.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괴물의 민첩성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 약점을 노렸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있었다니. 곧이어 괴물의 분노가 뒤따랐다. 내 공격을 막아내자마자 전기톱이 내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아는 괴물의 전기톱이 내 머리에 닿으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오빠, 빨리 피해. 안 그럼 전기톱에 몸이 반으로 잘릴 거야. 전기톱 괴물이 내 몸을 반으로 자르려는 순간 나는 몸을 돌려 점프하며 이 위험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착지하면서 양다리에 힘을 모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전기톱을 완전히 파괴했다. 시청자들의 설명을 통해 이글랜드를 물리치는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기톱을 파괴하면 방어력이 증가한다. 괴물의 몸에 핏줄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방어력이 강해지면 내 공격력을 높여서 직접 방어력을 뚫어버리면 그만이다. 나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땅을 세게 밟으며 괴물의 약점을 노렸다. 나는 전기톱 자세에서 폭발적으로 돌진했다. 이 일격은 괴물의 방어력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약점을 보호하던 팔까지 잘라냈다. 괴물의 머리와 팔이 함께 날아갔다. 나는 험악한 표정을 유지했다. 분명히 이 공격에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다리와 팔에 힘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힘껏 방출하여 방어력을 뚫고 치명타를 날렸을 뿐이다. 두 번의 큰 충돌음이 뒤따랐다. 하나는 괴물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 다른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써서 그 기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벽에서 몸을 떼어낸 후 돌아서서 말했다. 이 괴물은 확실히 좀 다루기 어려웠어. 지아는 기쁨에 활짝 웃었다. 오빠, 우리가 이겼어. 정말 멋진 싸움이었어. 완전히 감탄했어요. 시청자들이 감명받아 댓글을 달았다. 저 치명타 이후 스트리머의 말이 너무 겸손한데요. 도역추가 후원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방금 그 괴물 말인가요? 생각보다 죽이기 쉬웠어요. 발은 온몸의 중심축이에요. 발의 방향과 근육의 움직임 궤적만 파악하면 돼요. 힘을 모으느라 잠시 멈춘 허벅지를 노려 공격해서 속도를 늦추는 거죠. 게다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어깨와 팔 근육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면 공격의 타이밍과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계속 피하다가 마지막에 이글랜드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말했다. 형님, 이런 컨트롤은 형님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씩 웃었다. 아닙니다. 이건 꽤 간단해요. 시청자들이 감탄하며 답했다. 형님 같으면 총알도 피할 수 있겠어요. 나는 도끼를 들고 가르쳐 주었다. 총알 피하는 건 더 간단해요. 총알 궤적은 직선이니까 총구 방향만 보고 피하면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도끼로 방어하면 되고요. 시청자들이 답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전 못하겠네요. 내가 시청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동안 지안이 통로를 발견하고 말했다. 오빠, 여기 바로 아래로 가는 길이 있어. 다음 보스 방인 것 같아.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드디어 시작인가? 스트리머가 압살하는 걸 빨리 보고 싶네. 나는 걸으면서 설명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자세한 조작법은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서 지안이 말했다. 오빠, 잠깐만. 이것 봐. 여기서 도끼를 하나 찾았어. 양손의 쌍도끼를 보며 나는 말했다. 예전에 쌍도끼로 괴물들을 많이 죽였었지. 믿어져? 지안이 놀라며 대답했다. 오빠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뒤에 괴물이 엄청 많은 건 확실해. 돌아보니 수많은 좀비떼가 나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었고 공격력과 속도가 현저히 증가한 상급 좀비들이었다. 챙하는 소리와 함께 좀비는 내 도끼 공격을 손으로 쉽게 막아냈다. 이 전투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전투 스타일을 바꾼다. 나는 좀비들의 목을 공격한다. 매번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마치 채소를 써는 것 같다. 도끼 한 번 휘두르면 좀비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긴다. 이거 미쳤네. 고급 좀비가 두부로 만들어졌나? 너무 쉽게 죽잖아. 나는 싸우면서 가르친다. 이 괴물들을 상대하는 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방금 내 움직임 봤어? 이렇게 재빨리 피한 다음 온몸의 힘을 동원해서 좀비의 약점을 노리는 거야. 놈들의 약점은 목이야. 이렇게 퍽 소리와 함께 머리가 몸에서 쉽게 분리되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긴다. 말은 참 쉽게 하네. 내가 게임할 땐 좀비가 아니라 내가 잘리던데. 수십 마리의 좀비에게 둘러싸였지만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도끼 한 방에 좀비 한 마리씩 손쉽게 해치운다. 옆에서 보던 시청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비가 저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도혁이 오빠라도 저건 감당하기 힘들겠는데. 나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그럼 더 힘을 내서 최단 시간 안에 모든 좀비를 제거해버리겠어. 나는 양손에 도끼를 수평으로 들고 전력을 다해 회전 돌격 기술을 시전한다. 순식간에 내 주위를 둘러싼 좀비들은 모두 나의 회전 배기에 목이 잘리고 겨우 몇 마리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나는 놈들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지 않고 남은 좀비들을 모두 처리한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긴다. 진짜 회오리 바람 같아. 너무 무서워. 돌아라, 회오리 소년. 모든 좀비를 처리한 후 나는 회전 배기 기술을 멈춘다. 하지만 이 기술의 후유증은 기술이 끝난 후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벽에 기대 쭈그려 앉아 구토하기 시작한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긴다. 회오리도 멀미를 하나? 공포 게임답지 않게 왜 그래? 바랄라 리버스 안 봤어? 나는 입을 닫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채팅창을 본다. 뭐? 바랄라 리버스? 그것도 다른 게임인가? 지안이가 흥분해서 달려온다. 오빠, 빨리 이것 좀 봐. 혈청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나는 단서라고 대답한다. 지안이가 수첩을 펼친다. 핏자국이 번져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설명서에 따르면 목 조르는 귀신이나 좀비 그리고 다른 돌연변이들이 나타난 원인은 어떤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래.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저택 근처에 있던 트레일러 봤어? 수첩에 그 차에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혈청이 있다고 쓰여 있어. 지안이가 수첩을 탁 닫는다. 우리가 혈청을 찾아서 저택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한 번만 뿌리면 돼. 시청자들이 설명한다. 돌연변이들이 혈청에 닿으면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약해질 거예요. 혈청이 없으면 다음 보스부터 게임 난이도가 지옥급이 돼요. 나는 회의적인 눈으로 채팅창 댓글을 본다. 정말 그렇게 과장할 정도인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도전해보면 어때? 그냥 바로 하지. 시청자들이 반응한다. 역시 도혁이 오빠 자신감 넘치네. 지안이가 화를 내며 대꾸한다. 오빠라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 왜?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나는 한숨을 쉰다. 혈청 찾으러 돌아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다음 순간 블랙오크가 후원한다. 역시 대담하군. 혈청 없이 다음 보스를 쓰러뜨려봐. 가자고. 지안이와 나는 간절하게 두 손을 마주 잡는다. 역시 큰 손이셔. 블랙오크님의 소원이니 반드시 완수해야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긴다. 또 시작이네. 돈의 노예, 돈 앞에서 무릎 꿇는구나. 지안이와 나는 어리둥절하며 말한다. 바닥에 있던 문이 열렸어.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나는 즉시 지안이를 등에 업고 뛰어내린다. 무사히 착지한 후 우리는 이곳이 악취를 풍기는 하수구라는 것을 발견한다. 지안이가 주위를 둘러본다.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역겨워. 나는 문득 과거 이종족을 피해 모두가 하수구에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린다. 지안이가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친다. 쥐다. 쥐. 나는 흥분한 표정을 짓는다. 와, 하수구 쥐네. 저걸로 끓인 수프가 특히 맛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지. 갑자기 옆 통로에서 거대 쥐 몇 마리가 나타나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 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라고 외치며 흥분해서 앞으로 뛰어나간다. 나는 거대 쥐고기를 정말 좋아해. 나는 재빠르게 돌진해오는 거대 쥐들을 손쉽게 처리한다. 놈들을 죽이는 와중에도 쥐고기 한 점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는 군침을 흘리며 식욕을 돋운다. 가장 맛있는 쥐 뒷다리살 가져간다. 나는 입을 벌려 쥐고기를 물려고 한다. 이런 진미를 마음껏 즐겨주겠어. 지안이가 경악하며 말한다. 야, 이 미친놈아. 왜 그런 걸 먹으려고 해? 내가 막 쥐고기를 물려던 순간 날아온 돌멩이가 내 손에서 고기를 쳐내고 나는 완전히 멍해진다. 세 번째 보스가 촉수 같은 팔과 강력한 재생 능력을 지닌 채 근처에 갑자기 나타난다. 지안이 놀라서 외쳤다. 왜 괴물이 두 마리야? 도혁 오빠, 빨리 도망쳐. 시청자들조차 믿을 수 없었다. 여긴 보스방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일찍 나타난 거지? 난이도 조절 AI가 오작동했나?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에 도혁은 뭘 하고 있을까? 녀석은 원래 자세 그대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털썩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아, 내 쥐고기. 드디어 정크푸드를 먹는 건데 얼마나 기대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는 돌아서서 외쳤다. 이 자식들아, 감히 내 쥐고기 식사를 방해해? 절대 용서 못해.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 그래서 쥐고기 못 먹어서 화난 거야. 어쩌면 도혁은 특수부대 출신일지도. 몬스터 한 마리가 앞으로 돌진해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나는 뒤로 물러나 가볍게 피했고 지아는 이 장면을 보며 불평했다. 말도 안 돼. 왜 게임 시작부터 계속 버그 같은 상황만 만나는 거야? 블랙오크가 황급히 타이핑하며 규칙을 설명했다.
리얼리스틱 모드 때문입니다. 초기 난이도는 플레이어의 능력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도영님의 능력치는 이 게임의 최대 등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블랙오크가 1000원을 후원하며 말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랙오크가 말을 마치자마자 몬스터가 나를 주먹으로 쳐서 벽에 처박았다.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다. 이번엔 똑같이 생긴 보스가 2마리나 나타났네. 촉수가 저렇게 많은데 도역의 도끼 2자루로는 놈들의 팔 12개를 상대하기 벅차겠어. 몬스터가 촉수를 뻗어 찌르기 공격을 날렸다. 나는 피하면서 말했다. 상관없어. 틈만 보이기만 해봐. 내 놈들 촉수를 하나씩 잘라서 철판구이로 만들어주마. 촉수 공격의 빈틈을 타 나는 쌍도끼를 휘둘러 즉시 놈의 촉수 몇 개를 잘라냈다. 나는 말했다. 이제야 좀 싸우는 것 같네. 한 시청자가 나에게 주의를 줬다. 방심하지 마. 하지만 잘린 촉수는 즉시 몬스터의 몸에서 다시 자라났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 상황을 지켜봤다. 재생 능력이 엄청나서 저런 자잘한 상처는 금방 회복되네. 순식간에 몬스터가 볼을 부풀렸다. 한 시청자가 경고했다. 불리하다고 느끼면 입에서 독가스를 뿜어서 주변의 모든 생물을 죽일 거야. 이 빌어먹을 놈. 독가스가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었다. 지안이 나에게 경고했다. 오빠, 우리 중독됐어. 10분 남았어. 독에 완전히 죽기 전에. 시청자들은 내가 중독된 상태에서도 계속 피하면서 카에야스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감탄을 표했다. 재생 능력이 엄청나잖아. 저걸 이길 확률은 극히 희박해. 나는 2다리로 뛰어올라 단 한 번의 도끼질로 카에야스의 오른팔을 잘라냈다. 재생 능력이 있다니 내 놈이 재생할 수 없도록 사지를 조각내주마. 다음 일격으로 나는 기회를 포착해 카에야스의 목을 베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머리가 날아갔으니 이래도 재생하진 못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었다. 다음 순간 카에야스의 머리와 잘린 팔다리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다. 녀석은 죽일 수 없다는 듯 거칠게 몸짓을 했다. 내가 빨리 자를수록 나는 더 빨리 회복한다. 결국 넌 여기서 독에 중독돼 죽을 뿐이다. 지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력하게 서서 지켜봤다. 저걸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 목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수로 죽여? 한 시청자가 우리에게 알려줬다. 심장을 부숴야 재생을 멈출 수 있어요. 카에야스는 사나운 표정을 드러내며 촉수를 펼치고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쌍도끼를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놈의 약점이라고? 놈의 촉수 공격을 막아내면서 나는 심장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다리에 힘을 모아 놈의 턱을 걷어찼다. 놈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놈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그 틈을 타도끼 한 방으로 놈의 가슴을 갈랐다. 놈이 땅에 쓰러지자 나는 놈의 가슴 위로 올라섰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심장이 약점이라니 내 놈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꺼내주마. 몬스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다른 몬스터가 내가 자기 동료를 이렇게 굴욕주는 것을 봤다. 놈은 즉시 촉수를 펼쳐 나를 향해 찔러왔다. 나는 아직 이놈의 가슴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놈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나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피하기만 했다. 촉수가 살을 꿰뚫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안과 시청자들이 동시에 말했다. 무슨 일이야?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알고 보니 나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몬스터의 촉수를 피했던 것이다. 나는 촉수가 나에게서 약 2.5m 거리에 있을 때 즉시 피하도록 이미 계산해 두었다. 몬스터의 전력으로 날린 촉수 공격은 전진하는 기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맞히는 대신 땅에 누워있는 몬스터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나 몬스터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 순간 내 정신은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했고 복잡한 계산이 시처럼 내 생각을 흘러갔다. 숫자와 논리가 손끝에서 이성의 광채로 피어났다. 그 침착하고 여유로운 집중력은 깊은 눈에 떨어지는 달빛과 같아서 지혜와 평정이 모든 몸짓에서 말없는 우아함으로 합쳐져 마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혹적인 공연이 된 듯했다. 몬스터는 내가 어떻게 자신을 농락했는지 보고 분노에 차 포효했다. 나는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돌진해 놈의 이마를 도끼로 직접 내리쳤고 이어서 온 힘을 다해 아래로 휘둘렀다. 질척한 소리와 함께 나는 몬스터를 가르고 놈의 심장을 으깼다. 몬스터는 입을 떡 벌린 채 땅에 누워 깊은 후회 속에 죽어갔다.
채팅창은 나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는 메시지로 폭발했다. 심지어 지안도 내 옆에서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오빠는 정말 내 영웅이야. 정말 대단해. 성공적인 완료를 알리는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지안은 즉시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셨는데 후원 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방송은 10여 개가 넘는 후원 알림으로 가득 찼다. 시청자들의 열정에 지안은 즉시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으로 오빠랑 맛있는 고기 사 먹을게요. 이게 다 돈이야. 오늘 후원 얼마나 들어왔어? 그때 지안이가 나를 보며 물었다. 이제 우리 뭐 할까? 계속 게임할까? 나는 대답했다. 오늘 8시간이나 방송했잖아. 오늘은 이만하자. 채팅창이 폭발했다. 고작 8시간 하고 방송을 끝낸다고? 최소 18시간은 방송해야지. 우리를 버리는 거야. 나는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더는 집중도 안 되고 VR 게임은 처음이라 좀 어지러워. 시청자들은 아쉬워하며 대답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더 오래 방송해주길 바라요. 나는 지안이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알았어, 친구야. 다음번에는 남은 몬스터들 다 잡아줄게.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우리가 방금 뭘 본 거지? 방금 전설의 탄생을 본 건가? 블랙오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면이 블랙오크 쪽으로 전환된다. 블랙오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그의 방송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우리도 몰라요. 미친 사람 같아요. 블랙오크가 감탄하며 외쳤다. 에이킬즈2에서 저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데 다른 게임에서는 얼마나 강력할까? 저 사람이 다른 게임을 한다면 엄청 강할 거야. 그렇지. 아니, 분명히 엄청나게 강할 거야. 블랙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악물었다. 됐어.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빌라 안에서 지안이가 흥분해서 물었다. 오빠, 진짜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걸 한 거야? 지안이는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마치 쌍도끼를 휘두르며 잘한 사람 같았어. 그냥 휙휙 2번 휘두르니까 보스가 쉽게 쓰러지더라. 나는 기가 막혀서 대답했다. 야, 이 녀석아. 프라이팬 좀 내려놔. 나 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내 말에 지안이는 발끈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저씨야? 나 연애 많이 해봤거든. 나 엄청 인기 많은 스타일이라고. 내가 대답했다. 모태솔로 주제에. 상상 속의 연애는 진짜 연애가 아니야. 지안이는 차분한 톤으로 바꿨다. 근데 그 기술들은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약반 미치광이 같았어.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막 해봤는데 되더라. 지안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오빠 같은 타고난 재능은 정말 사람 위력 떨어지게 만들어. 지안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만도 하지. 어쨌든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엄청났잖아. 어렸을 때 그 아줌마가 한 말만 아니었어도 운동은 사치인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 점쟁이가 그랬잖아. 오빠가 미래의 세상을 구할 거고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고. 세상이 오빠에게 달려있다고. 엄마 아빠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지. 오빠조차 자기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학교 체육 선생님 조언도 듣지 않으셨어. 체육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조언했지. 어머님, 도혁이는 공부 쪽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고 선생님을 거의 끌어내다시피 했지. 엄마가 화내면서 말했어. 우리 도혁이는 나라의 사무총장이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세요? 절대 운동은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킬 거예요. 지안이가 말을 이었다. 만약 그때 선생님 조언을 들었다면 오빠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거고 엄마 아빠는 매일 후회하며 사셨을 거야. 지안이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됐네. 오빠, 정식으로 방송 시작하는 거 어때? 그 말을 듣고 나는 나 자신을 가리켰다. 나보고 방송을 하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안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오늘 시청자들 반응 봤잖아. 그렇지. 오늘처럼 뛰어난 실력만 보여주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게임만 해도 상당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어. 회기 전 나는 10년 넘게 전투를 일상처럼 살았다. 이종족을 마주하며 그들이 죽거나 내가 죽는 전투에 몸을 던져야 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매일 자극 없는 일만 하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인생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에서처럼 싸울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삶을 바꿔놓았고 엄청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하지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 본능이 게임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지안이의 눈이 빛났다. 결심했어. 그럼 결정된 거네. 내가 대답했다. 아직 빚도 갚아야 하니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지안이가 나를 꾸짖었다. 아, 이 바보야. 빚을 갚아야 한다면 당연히 게임 방송을 해야지. 오늘 단 한 번의 게임으로 후원금에 블랙오크 챌린지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 나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3,300만 원? 하루 만에 그만큼 벌었다고? 이러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겠는데? 지안이는 이 순간을 즐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야 돼. 알겠어. 혹시 게임 캡슐 살 돈은 있어? 나는 아부하듯 말한다. 나는 너의 재력을 믿어. 분명 나한테 게임 캡슐 하나 사줄 수 있을 거야. 지안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아주 좋아. 내가 그렇게 사리분별을 잘하니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하나 사주지. 나는 열렬히 박수를 친다. 와, 우윳빛깔 지안이 정말 멋져. 지안이가 말한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장비 사러 가자.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안이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뜬다. 지안이가 놀라서 소리친다.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나 또한 긴장하며 대답한다. 무슨 일이야? 게임 캡슐이 매진됐어? 지안이가 핸드폰을 가리킨다. 아니, 블랙오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대답한다. 이킬즈2의 히든 루트를 처음으로 깬 그 사람?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그 사람이야. 유명 게임 스트리머 블랙오크가 오빠한테 합방을 제안했어. 대단하지 않아? 나는 갑자기 깜짝 놀란다. 그 사람이 나랑 합방을 하고 싶다고? 그건 좀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는 마지못해 대답한다. 가기 싫어. 가느니 차라리 죽겠어. 지안이도 꾸짖는다. 왜 안 돼, 이 아저씨야. 이 스트리머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그 사람이랑 합방 한 번만 하면 오빠 방송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폭등할 거야. 나는 떨면서 대답한다. 닥쳐. 게임 캡슐을 핑계로 남자랑 자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 사람 취향은 존중하지만 난 여자가 좋아. 난 게이가 아니라고. 나는 고통에 얼굴을 감싼다. 시청률 때문에 내 순결을 팔다니 이 나쁜 여자야. 지안이가 기가 막혀 이를 간다. 그냥 확 찔러버릴까. 다음날 아침 일찍 지안이가 구매한 게임 캡슐이 도착 해방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내 잘생긴 얼굴은 지안이에게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이 자식, 합방이 합동방송의 줄임말인 걸 누가 알았겠어?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게임 스트리머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것은 지안이가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어 사준 프리미엄 게임 캡슐이다. 지안이가 이 장비는 방송의 필수라고 했다. 온갖 편의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격은 2천만 원이나 했다. 나는 게임 캡슐 안에 앉는다. 어릴 때부터 시끄러웠지만 사실 마음은 아주 여리다. 걱정 마, 지안아. 내가 방송으로 큰돈 벌면 내 빚 다 갚아주고 선물도 많이 사줄게. 나는 크게 외친다. VR 활성화. 그러자 선택 인터페이스에 도착한다. 시스템이 알린다.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하세요. 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게임들을 본다. 이번에는 현실 모드를 선택하지 않겠어. 게임 모드를 한번 해봐야지. 게임 모드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면 아마도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한 전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이킬즈2에서 잠시 둘러본 후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찾았지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모두 $200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돈이 없는데 가장 싼 게임 중에서 골라야겠다. 나는 갑자기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게임을 발견한다. 이건 내가 어릴 때 하던 격투 게임이잖아. 정말 그 게임이네, 얼티밋 파이터. 나는 매우 기쁘다. 정말 그 게임이네, 얼티밋 파이터. VR 버전도 나왔네. 이 초인 격투 게임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인데 가격이 $20밖에 안 해. 참을 수가 없다. 반드시 사야 해. 알림음이 울린다. 얼티밋 파이터 구매 완료. 게임 로비에 연결 중입니다. 플레이어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는 주먹을 쥔다.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럼 예전 별명을 써야겠군. 그게 다야로 해야겠다. 다음으로 나는 주먹을 쥐고 땅을 힘껏 내리친다. 내 신체 상태를 확인해보자. 폭발적인 펀치를 사용해 나는 땅에 커다란 분화구를 만든다. 분화구에는 수많은 미세한 균열이 있고 강력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다음으로 콤보 기술을 사용한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땅에 잔상이 나타난다. 콤보가 너무 빨라서 게임의 고화질 슬로우 모션으로도 내 잔상을 거의 포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울팽을 완전히 시전한다. 차가운 빛이 눈에 번뜩이고 나는 팔을 힘껏 아래로 휘두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내 팔에서 나간 참격이 앞에 돌기둥을 강타하자 훈련실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이게 게임 모드에서 구현 가능한 최대 능력치인가? 나는 주먹을 꽉 쥔다. 이전처럼 초인이라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 정도가 일반인이 적응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보다 더 빨랐다면 일반인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든다. 좋아. 몸풀기는 끝났으니 실전을 시작해볼까? 시스템, 랭크 게임을 매칭해줘. 알림음이 울린다. 시스템이 알려준다. 랭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레벨이 부족하면 랭크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오픈 로비를 검색해. 시스템이 오픈 로비를 검색하는 동안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어떤 방에서는 한 검의 달인이 손쉽게 도전자를 물리친다. 검의 달인은 가장 간단한 발도 배기만으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 사람이 바로 검의 달인, 검이 사랑이다. 방송을 보던 누군가 그녀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실력이 좋은지 묻는다. 사랑은 이 댓글을 보고 잠시 멈칫한다. 사랑의 한 남성 팬이 후원을 하며 말한다. 얼티밋 파이터를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거미님을 모르시다니? 이 게임은 한때 세계대회를 개최했던 유명한 게임 얼티밋 파이터입니다. 그때 검을 쓰는 소녀가 검이라는 이름으로 얼티밋 파이터 엘리트 상위권에 올랐었죠. 사랑은 겸손하게 대답한다. 히히.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얼티밋 파이터를 오랫동안 안 해서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녀는 또한 말한다. 게다가 요즘 격투 게임에서는 얼티밋 파이터보다 철권이 더 인기 있잖아요. 한 시청자가 대답한다. 그건 그렇죠. 최근 얼티밋 파이터 유저들이 점점 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사랑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오랜만에 얼티밋 파이터를 다시 했으니 빨리 다음 상대와 매칭해야겠어요. 그녀는 시스템을 부른다. 사오디엔, 저와 비슷한 랭킹의 게임방을 찾아주세요. 그러나 시스템은 응답한다. 매칭되는 방을 검색 중입니다.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소 9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이 묻는다. 9분은 너무 길어요. 다음 게임은 얼마나 걸리죠? 시스템이 응답한다. 12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머리를 짚는다. 어떡하죠? 이러면 제 방송 스케줄이 완전히 꼬이는데. 거미 소녀가 후원을 하며 말한다. 오픈 로비 미션은 어때요? 사랑은 댓글을 보고 답한다. 오픈 로비로 가라고요? 거긴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거미 소녀가 후원을 하며 미션을 건다. 오픈 로비에서 5연승을 달성하세요. 사랑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네. 5연승이요? 오픈 로비에서 5연승을 하는 건 꽤 어려운데요. 조건을 조금 낮추는 건 어떨까요? 한 시청자도 애원한다. 얼티밋 파이터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많은 고수들이 오픈 로비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옥 같은 곳이에요. 누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다른 시청자들이 댓글을 단다. 맞아요. 지금 온갖 고수들이 뉴비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꽤 재밌어요. 지금 오픈 로비는 뉴비들을 위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어요. 거미님도 예전에 거기서 초고수를 만나서 완전히 박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이 베이티구였지. 사랑은 이 댓글을 보고 짜증이 난다. 젠장. 지난번에 그에게 진 건 제가 최근에 연습한 캐릭터를 고르지 않아서였어요. 그때 베이티구는 자기 주력 캐릭터를 골랐잖아요. 다음 순간 사랑은 다른 캐릭터로 바꾼다. 탐구자 아이들 사랑이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이번에는 제가 잘 못 다루는 캐릭터로 신입 학살 기계가 뭔지 보여드리죠. 말이 끝나자마자 사랑은 시스템에게 1대1 대결이라는 이름의 오픈 로비를 만들게 한다. 초보 중에 초보가 입장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댓글을 단다. 정말 악마시네요. 이게 바로 고인물의 횡포인가? 고인물의 뉴비 학살 시작. 다음 순간
방이 생성되고 양측은 맵의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이곳은 얼티밋 파이터의 클래식 화산 맵이다. 상대는 흑룡의 불꽃을 손에 두른 격투가 호켄이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공격 자세를 취한다. 사랑이 해설한다. 호켄의 스킬 발동 커맨드는 간단해요. 그는 타고난 특성으로 이길 수 있는 캐릭터죠. 조작하기 쉽고 매우 유용해서 얼티밋 파이터에서 그의 인기는 상위 3위 안에 들어요. 맹렬한 함성과 함께 호켄은 현재 위치를 벗어난다. 그는 손에 흑룡의 불꽃을 들고 사랑에게 곧장 돌진한다. 사랑은 그가 격투가의 대표적인 돌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켄은 흑암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해 사랑의 현재 위치를 공격하지만 사랑은 백스텝으로 가볍게 피한다. 사랑은 푸서크 포스를 이용해 땅을 긁으며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멈춘다. 격투가는 근접전에 능하고 저는 마법사죠. 그러니 대결에서는 먼저 거리를 벌려 소모전을 피한 뒤 원거리 공격 마법을 시전해야 해요. 사랑이 공격을 충전한다. 마법. 호켄은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호켄은 피할 수 없을 때 양팔을 앞으로 들어 이 마법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랑 쪽에서는 이제 충전 마법이 완료되었다. 그녀가 말한다. 가라, 마법 공격. 하지만 이야기는 반전을 맞이한다. 호켄을 덮친 것은 마법 공격이 아닌 물리 공격이었다. 뜻밖에도 사랑은 충전된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대신 충전된 지팡이 자체를 던졌고 그것은 정확히 호켄의 머리를 강타했다. 호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너는 정석적인 전술을 쓰지 않잖아. 호켄은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건 마법 공격이 아니잖아. 그건 그냥 지팡이로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 사랑은 그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섬광처럼 앞으로 나아가 그의 앞에 나타나 팔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사랑은 잡기 기술인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호켄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허리와 팔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를 땅에 세게 내리꽂았다. 그리고 사랑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녀는 사악하게 웃었다. 이건 다음 주문을 시전하기 위해 준비한 전주곡에 불과해. 알고 보니 이전 충전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에서 빠르게 내려왔다. 이 순간 사랑은 악당의 미소를 드러냈다. 호켄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불덩이를 보고 이미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물리 피해를 주고 마법으로 없애버리다니. 이 악랄한 여자야. 사랑은 손을 흔들었다. 잘가, 플래티넘 유저. 호켄은 마지못해 말했다. 다음 생에는 고인물이 되길 바랄게. 망할 고인물들 지옥에나 가버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불덩이가 그를 덮쳤고 그는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재가 되어버렸다. 사랑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방금은 그리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네. 사랑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5연승 챌린지를 빨리 끝내려면 속도를 좀 내야겠어. 시스템, 다음 상대를 매칭해줘. 다음 순간 사랑의 맞은편으로 금빛이 내려왔다. 시스템이 말했다. 다음 상대가 매칭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 또한 스티브라는 캐릭터로 이 전투 경기장에 도착했다. 시청자들은 나를 보고 불평했다. 이 사람 미쳤나? 뉴비들만 쓴다는 스티브를 쓴다고? 무슨 생각이지? 게다가 플레이어 정보도 비공개로 해놨네. 내가 폴짝거리는 모습은 사랑과 그녀의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금 몸 푸는 건가? 내가 보기엔 그냥 경기장 바닥이나 부술 완전 초짜인데 2번 점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손으로 땅을 두드렸다. 옆에서 기다리던 사랑은 할 말을 잃었다. 시청자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댓글을 달았다. 얼티밋 파이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눈앞의 용암을 바라봤다. 매우 흥분된다. 사랑은 바보같이 행동하는 나를 보며 생각했다. 완전 초보자 같은데 내가 정말 이런 뉴비를 괴롭혀도 되는 걸까? 시청자들도 나를 동정했다. 정말 이런 뉴비랑 싸울 거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폭력은 안 돼. 사랑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뉴비를 보호하고 싶지만 챌린지를 완료해야 하거든. 하지만 이런 뉴비랑 매칭될 줄은 몰랐네. 난 정말 운이 좋아.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진짜 악당 같네. 내 방은 특별히 초보 중에 초보만 들어오게 해놨잖아. 그런데도 감히 그런 말을 해?
양심 좀 챙겨. 사랑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뭐라고 하든 이제 게임 시작할 거야.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애원했다. 제발 살살해줘. 뉴비 울겠다. 전투 시작까지 2초 남은 것을 확인했다. 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표정을 짓지 않고 진지하게 돌아서서 상대인 사랑을 마주했다. 1초가 남았을 때 나는 땅을 힘껏 밟았다. 게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사랑을 향해 돌진했다. 시청자들은 옆에서 해설했다. 이건 모든 뉴비들이 쓰는 돌진 기술이잖아. 사랑은 의기양양하게 내 공격을 피했다. 호켄의 돌진 기술도 쉽게 피하는데 하물며 너 같은 풋내기쯤이야.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내 헛주먹은 땅을 짚는 펼친 손바닥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굴러 사랑의 앞에 도착했다. 내 왼손은 다시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사랑은 말을 하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고운 얼굴에 주먹을 날리자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즉시 콤보를 날렸다. 항룡 18장 18번의 타격이 모두 사랑의 얼굴에 꽂혔다. 불과 2분 30초 만에 사랑은 내 주먹에 맞아 죽은 개처럼 땅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게임 괜찮네. 타격감도 꽤 좋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새로 부활한 사랑은 이전의 경험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 너 그 기습 공격은 무효야. 다시 하자. 옆에서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스트리머가 뉴비한테 박살났네. 스트리머, 태도 좀 고쳐. 너무 비열하잖아. 뉴비가 어디서 기습을 했다는 거야? 사랑은 즉시 시청자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 이 결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 제가 너무 방심해서 진 거예요. 알겠어요.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바로 반응했어요. 예전에 상대를 이기고 나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누군가 후원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방심도 실력의 일부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사랑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뉴비일 수가 있어? 분명 고인물이 뉴비인 척하는 거야. 여러분도 제가 뉴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곧바로 주력 캐릭터로 바꿨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어. 이번엔 내 검술사의 검술로 어떻게 쟤를 완전히 압도하는지 보여줄게요. 시청자들은 결국 주력 캐릭터로 바꿨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프로 시절검의 공주라는 칭호를 얻게 해준 캐릭터잖아요. 누군가 후원하며 말했어요. 뉴비한테 박살 나자마자 스트리머가 바로 캐릭터를 사랑으로 바꿨네. 정말 한심하다. 이어서 플러스 1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을 본 사랑은 이를 악물며 깊은 굴욕감을 느꼈어요. 사랑이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이 악플러들아. 닥쳐. 내가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 사랑은 검을 뽑았어요. 여러분, 저 진짜 화났어요. 그냥 저 녀석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이제부터 진심으로 상대할 거니까. 얼티밋 파이터의 최고 랭크는 천상계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다이아에서 마스터 사이일 거예요. 천상계는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티어예요. 저를 포함해서 천상계 플레이어는 100명뿐이에요. 저 사람의 전투 스타일은 이 게임 스타일 같지 않아요. 다른 게임의 고랭커가 얼티밋 파이터를 하러 온 게 틀림없어. 카운트다운이 1초가 되자 사랑은 땅을 힘껏 구르며 말했어요. 다음엔 내가 보여주지. 결투가 시작됐어요. 휙하는 소리와 함께 사랑이 제 바로 앞으로 돌진하며 말했어요. 얼티밋 파이터 천상계 플레이어만이 가진 컨트롤 수준을 보여주지. 그녀의 검은 마치 한 번의 검격으로 날카로운 냉기를 뿜어냈어요. 주변 용암에 타오르는 열기마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사랑을 향해 힘을 가했어요. 사랑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검을 휘둘러 막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녀가 검을 휘두르는 손을 가볍게 제압했어요. 그리고 왼손에 힘을 모아 다시 그녀의 얼굴을 향해 가격했죠. 사랑은 이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다시 그녀의 고운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항룡 18장을 계속 사용하며 그녀를 공중에서 농락했죠. 2분 30초가 지나자 사랑은 피를 토하며 멍든 얼굴로 제 발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두 번째 라운드도 완벽하게 이겼어요. 이 장면을 보던 시청자들은 이제부터 검의 공주가 아니라
다 공주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막 부활한 사랑은 계속 소리쳤어요. 안 돼.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드시 널 이길 거야. 수많은 시도 끝에 그녀는 부활하자마자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또 한 번의 맨손 콤보 끝에 사랑은 이전과 똑같이 정확히 2분 30초 만에 멍든 얼굴로 제 발밑에 쓰러졌어요. 이번에 다른 점은 그녀가 땅에서 천천히 떨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그녀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주먹을 부딪히며 숨을 내쉬었어요. 가볍게 5연승 달성이네. 첫 라운드도 회상해봤어요. 지팡이를 든 그 캐릭터는 상대하기 쉬웠어.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상한 스킬을 쓰는 그 검개 캐릭터는 다소 까다로웠지. 사실 초능력을 쓰고 싶어서 게임 모드를 선택한 거였는데.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습관적으로 튜토리얼을 건너뛰어서 아무 스킬도 못 쓰고 맨손으로만 싸울 수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전에 마력을 운용하듯이 스킬을 쓰려고 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정말 다시 초능력을 가진 기분을 느끼고 싶어. 다음번엔 꼭 튜토리얼을 봐야겠어. 그제야 부활한 캐릭터가 아까 싸웠던 그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당신이군요. 방금 꽤 잘 싸우던데.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사랑은 저를 가리키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시스템이 욕설을 차단해서 시스템에 의해 음소거되어 전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안 들리지? 똑똑한 저는 즉시 생각했어요. 혹시 더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위해 게임 내 플레이어 음성 채팅을 끈 건가? 그렇다면 아마 그녀도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을 거야. 하지만 사랑 쪽에서는 제 말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극도로 분노하여 검을 뽑고 저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플레이어 복수 요청을 연달아 받았다는 알림이 미친 듯이 나타났어요. 이건 저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로그아웃하고 도망쳐야 할 것 같네. 저는 돌아서서 말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즐거운 게임 하세요, 아가씨. 빨리 게임을 나가서 스킬 발동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사랑은 제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입모양을 보니 나중에 나한테 복수하려는 건가? 좀 재밌네. 그래서 친구 추가해서 내 닉네임을 물어보려는 건가? 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와 가슴을 들며 대답했어요. 그게 다야? 잘 기억해둬. 잊지 마. 이 말에 사랑은 온몸을 떨었어요. 저는 또 아주 사려 깊게 그녀가 제 말을 못 들을까 봐 걱정돼서 채팅창에 닉네임인 그게 다야를 수십 번이나 쳤어요. 사랑은 제가 채팅창에 친 것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이 말들은 마치 그녀가 제 이름을 알 자격도 없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닉네임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들은 것은 그저 그게 다야 였거든요. 사랑은 마침 번에 치명타를 맞은 것 같았어요. 모욕감이 극에 달했죠. 그녀는 분에 못 이겨 포효한다. 내가 이미 게임을 종료한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외친다. 반드시 널 찾아내고 말겠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